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이거 아시죠? 이투더 은투더 솔. 조투더 찐투더 현! 제가 맞춰드리긴 하는데 이 우영우 드라마 끝난 지가 언젠데요, 선배님? 아니 저처럼 뒤늦게 다 몰아서 정주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인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싸다 이거예요? 이 드라마 즐겨보셨어요, 선배? 그럼요. 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좀 몰아서 보느라고 좀 푹 빠져서 살았는데 은솔 씨는 어때요? 저도 너무 푹 빠져서 봤지만 제가 요즘 제일 빠져있는 건 아무래도 영상실록 오늘 애니죠. 그럴 줄 알았다. 참 잘해요. 네. 자, 우리 홍보 요정 이은솔 아나운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린 과거 여행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50년 10월 6일 세계적인 나비학자 석주명이 사망했습니다. 석주명은 1908년 11월 13일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농업 전문 학교인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의 관문을 뚫은 유일한 조선인 학생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후에는 모교인 송도중학교 생물교사로 부임해 10년간 근무하면서 나비 연구에 전념했는데요. 그리고 가르치던 학생들에게는 방학만 되면 나비를 200마리씩 채집해오라는 숙제를 냈다는 걸로도 유명하셨대요. 와, 좀 많이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좀? 네, 많이 잡으셨는데요. 그는 채집 여행에서 돌아오면 밤낮 없이 채집한 것을 모두 정리해 지도에 표시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그의 한국산 나비 분포도는 생물지리학상 세계학계에 유례가 없는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석주명이 나비 연구를 시작할 즈음인 1930년대 초반 이미 한국산 나비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는 50여 년 정도 축적돼 있었는데요. 그러나 석주명은 한국 나비에 대한 외국인들의 연구 중 오류가 많아 외국 학자들에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개체를 채집해 기존에 등록된 종이나 아종 나비가 단순한 개체 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외국인 학자들은 조금만 다른 형태가 발견되면 무조건 신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자기 이름을 붙인 새 학명을 명명했던 건가요? 그렇죠. 당시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석주명은 10년 연구 끝에 1940년 조선산 나비 총 목록을 통해 844종이라고 분류됐던 한국 나비를 248종으로 최종 분류함으로써 한국산 나비의 새로운 분류학 시대를 열었는데요. 조선 나비 총 목록은 한국인의 저서로는 처음으로 영국 왕립도서관에 소장됐고 이로써 석주명은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6.25 전쟁의 와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박물관에 나비 표본을 지켰는데요. 하지만 1950년 9월 말 집중된 서울 시내 폭격으로 국립과학관이 전소돼 20여 년간 수집한 그의 분신과도 같은 나비 표본도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과학관 재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가던 그는 인민군으로 오인받아 불의의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요. 나는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가 총구를 겨눈 청년들에게 외친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2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Wait a minute. You ain't heard nothing yet. Wait a minute, I tell you. You ain't heard nothing. 1927년 10월 6일 개봉된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싱어. 주인공 아엘 존슨이 말하는 순간 객석에선 탄성이 터져나왔는데요. 비록 이 영화에서 배우가 말을 하는 장면은 2대목에 불과했고 나머지 장면은 다른 무성 영화처럼 자막으로 처리됐지만 재즈싱어는 유성 영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비적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재즈싱어는 5대째 내려온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인 유대인 소년 제키 라비노비치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꿈을 이루는 성장 영화였네요. 대중적인 스토리. 맞아요. 재즈싱어가 탄생할 당시 영화 산업은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변사의 해설이나 생음악 연주 등으로 무성의 한계를 보완하던 영화는 라디오의 등장으로 대중들로부터 조금씩 외면당하고 있었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낀 영화사들은 화면에 소리를 입히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고
영사기에 축음기를 연결시킨 바이타폰이 등장하면서 유성 영화의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재즈싱어에 앞서 1926년 바이타폰을 사용한 돈 주앙은 칼 부딪히는 음향 효과에 그쳤을 뿐 배우들의 목소리까지는 담아내지 못했는데요. 이 작품이 나오고 한동안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가 동시에 그 극장에 걸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무성에서 유성으로 막 대세가 넘어간 시절의 헐리우드 분위기는 1952년 개봉된 진 켈리 주연의 사랑은 비를 타고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작사는 재즈싱어로 35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단숨에 메이저 영화사로 떠올랐는데요. 침체됐던 영화계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무성 영화 시절 경우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불러야 하는 음성 생산 부담이 만만치 않던 극장주들도 유성 영화의 등장을 크게 반겼는데요. 당시 일부 영화 예술가들은 예술성이 음성에 의해 파괴된다며 반대하기도 했지만 1930년대 이후 유성 영화가 보편화되면서 영화는 더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 공군 소속 미그 전투기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가면서 제4차 중동전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전쟁 또는 욤키푸르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1967년 6월 이른바 6.1 전쟁이라고 불렸던 제3차 중동전 패전으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빼앗긴 이집트와 시리아가 서륙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건데요. 그럼 몇 년을 이를 갈아 준비했던 전쟁이었네요. 맞아요. 이전의 6.1 전쟁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와 거대한 영토 획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언젠가는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겠구나 예상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초기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 첫 이틀 동안에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파죽지세로 쳐들어갔지만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의 반격이 거세져 전세가 역전됐는데요. 결국 전쟁 발발 2주 뒤에는 시리아군이 골란 고원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시나이 쪽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군을 두 쪽으로 갈라 이스라엘의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10월 24일 전쟁 당사국들이 유엔의 휴전 협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제4차 중동 전쟁은 종료됐는데요. 전쟁은 끝났지만 이후 아랍권 석유 수출국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생산 제한, 금수 등의 석유 전략을 강행했고 제4차 중동 전쟁은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크게 올라 제1차 석유 위기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6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9년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돼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인천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전국에서 4번째였네요. 지금은 2호선까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인천 사람이라서 잘 알거든요. 네. 먼 얘기긴 하지만 3호선 예정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2009년에는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18년 만에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18년 만에 8강. 감동적입니다. 이때 홍명보 감독이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홍명보호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네. 또 1981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의 욤키푸르 전쟁 8주년 기념식에서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가 암살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범행 원인이 뭐였나요? 범인은 서방에 대한 게릴라 투쟁 활동을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회원들이었는데요. 당시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평화 교섭을 벌이는데 불만을 품고 암살을 저지른 거였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